안녕하세요.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 부동산 경매 강의 시리즈. 오늘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제 경매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압류 현금화 변제 과정은 강제 경매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경매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의 핵심 개념은 강제 집행 절차라는 점입니다. 이후 영상 후반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임의 경매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임의 경매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의 경매는 주로 당사자가 임의로 설정한 담보권 실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매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 실행에 집행 권한을 요하지 않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집행 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 경매는 강제 집행 절차는 아니고요. 이렇게 실행에 집행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제 경매, 임의 경매 기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제 경매 소개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매의 기본 절차는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둘 다 유사합니다. 부동산이 압류되고 현금화되고 이를 거쳐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같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강제 경매, 임의 경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차 등 규정 준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강제 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경매 개시 결정부터 압류 절차,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까지 경매 준비 절차부터 배당 절차 전부 다 모두 강제 경매 절차를 임의 경매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둘은 같겠죠. 다음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돼서 절차 등 규정 준용인데요. 민사집행 규칙에서도 제194조에서도 준용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사집행법 준용 규정 내용과 더불어서 민사집행규칙에서도 임의 경매가 강제 경매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규칙에서까지도 이렇게 준용하도록 해서 세부 절차를 규정한 이 민사집행규칙에서도 준용규칙을 따로 명시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경매 진행 절차가 사실상 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거의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집행 권한과 집행문 유무입니다.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을 요구하고요. 강제 경매 신청 시에는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기입해야 되고 집행력 있는 정보를 첨부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의 경매에서는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집행 권한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 권한을 기입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 대신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집행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 또 차이점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대상의 차이점인데요. 강제 경매는 확정된 결정에 따른 집행 권한에 의한 경매이기 때문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가능합니다. 이미 확정된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임의 경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집행 채권 부존재, 소멸, 변제기의 연기, 실체상의 하자 전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임의 경매는 이제 집행 권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의 소재기 제도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소재기 자체는 집행 권한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 경매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절차 종결의 공신력인데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은 확정 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으로 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의해 가집행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 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 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이제 다시 말하면은 매각 절차만 유효하다면 또 집행 권한에 나타난 청구권이 이후 부정되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집행 권한 또 자체가 폐기가 된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공신력을 갖고 있겠죠. 이제 이와 달리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실행을 단순히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보권에 이제 변동사항이 있다면 매각 허가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공신력이 너무 약하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임의경매에서도 경매의 공신력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기 위해서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해서 매각 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적법하게 매각 절차가 진행되어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각 대금까지도 완납이 됐다면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그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신력은 인정을 해주고 있죠. 예, 마지막 차이점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집행정지나 취소 절차입니다. 이제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나 취소 신청 시에 집행 권한이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재판 정본 등을 제출하게 되죠. 반면에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요, 담보권에 대한 사항이 경매의 원인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차이가 좀 있다면, 강제 집행인 경우에는 이제 민사집행법 제17조에 보면,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나 또 집행 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또 집행관에게 집행 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어떤 재판을 통해서 나온 판결의 확정력 같은 거에 대한 소재기의 형태로 이해하는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그런 집행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266조에 따라서 이제
일정 요건에 부합이 돼가지고 임의 경매가 그냥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항고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예 어떤 집행권원 확정 판결과 같은 것이 있어서 집행권원이 있어서 이제 어떤 소외 형태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항고 절차 자체를 어, 밟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까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